네, 정치화담야담 오늘은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정화석 SBS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모든 시선이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자, 먼저 이번 기자회견 631일 만에 하는 건데 한 줄 평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변화의 조짐을 보여줬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저는 얇고 엉성했다라고 평가를 엉성했다. 하겠습니다. 보통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 얘기를 하면서 네.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기자회견은 안타깝지만 좀 반대로 좀 넓기는 했는데 얇고 엉성했다라고 일단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해 보기로 하고 정화석 위원은요? 변화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하고 진단과 처방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네, 뭐 이 무슨 정도 뜻일지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건지 하나씩 그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 보고라는 제목 아래 이루어진 대국민 메시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 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저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네, 이처럼 윤 대통령 송구하다면서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네, 자 먼저 최수영 전문위원님, 윤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과 민생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앞으로 소통과 자신을 향한 질책도 과감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형식을 좀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일단 대국민 보고는 집무실에서 하고 이동해서 별도로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국정보고는 내가 집무실에서 저 국민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고 현안 해명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받겠다. 이런 아마 그 두 가지 분리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보고를 왜 이렇게 했을까? 22분 정도의 발언.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소통인과 어떤 말하자면 여야 협치의 부재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저는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물론 낮은 자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많은 국민들이 22분간에 걸친
이 설명을 들어도 아 정부가 저런 일을 했고 앞으로 저런 거 할 거구나라고 공감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더 여러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국민 삶 속으로 정말 깊게 들어가서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정수석도 말하자면 국민의 여론 수렴의 창구로서 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대국민 담화 22분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소중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기자회견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현안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이제까지 2년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 앞으로의 3년의 국정의 청사진은 조금 더 소상히 밝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별도의 형식을 가져서 설명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일단 대국민 메시지 처음에 발표된 20분 분량을 좀 평가를 하면 이게 2주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이기는 힘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열식으로 진행이 된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좀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점에서는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반성문은 살짝 나온 것이죠. 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고 또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런 취지의 반성은 하긴 했지만 오답 노트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본인이 지향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옳다 치더라도 그 목적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라든지 절차, 수단을 놓고 이것은 오류였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나와주고 이제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지 않았는가라는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앞으로의 정책 중에 하나가 저출생 대응 기획부 총리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출생 대응이라는 게 부총리가 없고 관련 부처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등에서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이거를 이제 부총리 신설 정도로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나마 나온 구체적 조치가 이 정도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또 비판 지점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정화순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실상 이제 임기의 두 번째 대규모 기자회견인 셈인데 1년 9개월 만이죠. 네, 그때와는 좀 달라진 점들이 형식이나 내용상으로도 꽤 있죠. 일단은 그 1년 9개월 전에 이 기자회견은 그 질의응답 시간이 한 30분 정도? 네. 예, 뭐 그 정도 짧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오늘은 한 70분 넘게 했으니까요. 꽤 많이 했고요. 그 전보다 굉장히 이 회견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15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게 이 책상들을 다 치우고 의자만 쭉 앉혔어요. 네. 전 어찌 보면은 기자회견에서도 그게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게 요즘 기자들 막 이 키보드 그렇죠. 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없앤 상태에서 좀 더 질문이 더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다만 그 왜 2차, 3차 질문 네,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답변을 듣고 거기에다 추가 질문을 하는 형식.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라고 이제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처음부터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총선에 왜 패배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뭐 국정기조 바꿀 거냐?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쭉 이어졌거든요. 네. 물론 거기 이제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 이 초반에 이제 계속 나왔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줬느냐? 이거는 뭐 국민에 따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 역시 엇갈렸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고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는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웠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을 찾을 수 없었고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논평을 내놨습니다.